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마저 해보면, 자, 지난 시간에 그 원자 핵 발견하고 핵에 있는 양성자 뭐 이런 게 발견이 됐었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선 양성자가 핵에 있으면은 양성자 간의 반발을 상쇄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중성자가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구조겠죠? 우리 뭐 그 전에도 다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핵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원자 핵 구조에서 그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있는데 전하량들이 각각 있겠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고요. 이제 전자라든가 양성자 같은 게 전하가 있는데 그 전하량은 뭐 지금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전하의 비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은 외워야 되는 값이니까 그때 가서 외우시면 돼요. 1대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량. 자,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의 질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의 이제 질량 비를 보게 되면 1대 1대 1839분의 1인데 그냥 0으로 무시를 하죠. 이 전자는 무시를 딱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질량 B는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다. 자, 물론 뭐가 살짝 무겁냐, 질량이 크게 나가냐면 중성자가 보는 것처럼 살짝 크게 나가요. 예전에는 이제 뭐 내신 문제 이런 것들도 냈어. 양성자, 중성자 중에 뭐가 더 무겁니? 뭐 질량이 더 크니? 이런 거 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또 내신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시되 뭐 수능 같은 경우 절대로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뱅 이론을 보게 되면 양성자, 중성자 1대1이다가 양성자, 중성자 7대1로 바뀌죠. 그지? 7대1로 바뀌는데 그 7대1로 바뀔 때 중성자, 양성자가 되면 조금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질량만큼 해당하는 에너지들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인데 뭐 그런까지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대1이다. 질량비가. 자,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가 나타내 줄 때 원소 기호로 쓰죠. 그래서 얘는 중성원자. 중성원자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를 쓸 때 뭐 예를 들어 헬륨을 쓰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2번은 원자 번호 다 알죠? 네, 4번은 양성자, 중성자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원자이기 때문에 이 2번의 양성자 두 개는 뭐와 같다? 전자수와 같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와 같이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으면 자,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짜리죠. 모두 하나짜리인데 거기 보면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1번인데 질량수가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런 원소를 뭐라면 동위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을 나타내주는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들은 자, 모든 원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원자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소다. 그럼 탄소가 있는데 탄소 6번이거든요. 그럼 질량수가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염소다. 17번이죠. 염소는. 17번인데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35짜리의 비율과 37짜리의 비율 그걸 이용하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다?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35짜리가 얼마냐면 75%고요. 그 다음에 37짜리가 25%예요. 뭐 분수를 따졌을 땐 4분의 3과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평균 원자량은
35짜리가 비율을 곱해 더해주면 되겠죠. 35짜리가 얼마 있다? 0.75 또는 4분의 3. 그다음 37짜리 0.25. 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35.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들도 여러 가지 분자가 있을 거예요. 분자량이 다른 여러 분자. 알겠지? 그래서 뭐 보면은 CL2라고 예를 들어볼까? 자, CL2가 있어요. 그러면 CL2는 CL하고 CL이 만난 거죠. 그러면 35짜리도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그럼 35와 37이 만난단 말이야. 만나서 CL2라는 분자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의 분자량이 가능하냐면 70, 72, 72, 7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35, 35는 한 가지 경우인데 37, 35는 37, 35, 35도 72. 이제 35, 37도 7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2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평균 분자량도 있는데요. 이 평균 분자량은 우리 앞에서 구한 평균 원자량 있죠. 원자량의 합이야. 알겠지? 원자량의 합. 하지만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처럼 비율을 곱해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비율을 곱해주라는 얘기는 이거죠. 자, 지금 여기가 4분의 3이에요. 비율이.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에 4분의 1. 자,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률이야, 확률. 그런 거잖아. 자연계에 4분의 3이 존재한다는 것은 4분의 35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 70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두 개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얘는 16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3이 될 것이고 16분의 3이 되는데 72짜리는 16분의 3을 2배 해준 거니까 76분의 6이 되겠죠. 그죠? 74짜리는 16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율을 이용해서 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5짜리. 35짜리는 16분의 9가 되고요. 플러스 37짜리는 16분의 6이 됩니다. 알겠지? 16분의 6. 그다음엔 더하기 34짜리는 74짜리는 뭐니? 70짜리, 72짜리, 그다음 여기는 74짜리가 16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계산을 뭐 안 해봐도 뭐가 나오냐면 7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균 원자력이 35.5니까 결국 평균 분자량은 71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가능한 그런 분자량을 가진 염소 CL2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지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야. 수소는 1, 2, 3이잖아. H2 몇 가지의 분자량이 가능하지? 2짜리 있죠. 6짜리 있죠. 그지? 그럼 2, 3, 4, 5, 6 하면 몇 가지야? 5가지네. 알겠어? 이렇듯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유형들은 동위원소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서 많이는 아니겠지. 매 모의고사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2단원이 쉽다고 하지만 동위원소 문제는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단원의 킬러 문제라 하면은 바로 동위원소가 킬러 문제가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동위원소에 관한 문제들을 제가 뒤에 실어놨습니다. 자, 기출문제 있어요. 자, 기출문제 위에 거 한번 풀어요. 위에 거. 밑에 건 쉬우니까. 자,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 기출문제하고 그 뒷장 넘기면 예제 2번 있지? 예제 2번을 같이 풀어보세요.
풀려요? 잘? 여보세요? 예예. 예. 예. 아, 예, 예. 아, 4시에 있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4시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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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문제 한번 볼까? 우리 배운 대로 풀면 돼요. 그죠? 1, 2, 3짜리가 있어. A%, B%, C%야. 맞지? 그지? 근데 얘는 퍼센트니까 B로 따지면 얼마니? 100분의 A지. 100분율이니까. 맞지? 자, 그래서 기억에서 평균 원자량 구하래. 그러면 1짜리가 100분의 A 있는 거잖아. 더하기 2짜리가 100분의 B가 있는 거고 3짜리가 100분의 C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100으로 통분하면 A 플러스 2B 플러스 3C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니은. 자, 분자량이 5인 경우. 자, 분자량이 5인 경우는 어떻게 있냐면 1, 2, 3이니까 1, 3이니까 1, 2, 3이면 분해를 올리면 2, 3인가? 2, 3? 그래서 2 더하기 3도 5고 그 다음 또 3 더하기 2도 5지? 그지? 그럼 2짜리하고 3짜리의 비를 곱한 다음에 2를 또 곱해줘야지. 맞나? 아까 봤었지? 71짜리가 있었어. 71짜리, 71이 된다. 72짜리는 곱하기 2 해줬잖아. 자, 기억하죠? 여기서 얘하고 얘가 있어가지고 2 곱해서 16분의 6이 됐잖아. 그지? 그 이제 그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배운 대로 풀면 돼. 분자량이 6짜리는 분자량이 6짜리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3, 3. 알았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비율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보자. 자, 분자량 5짜리 비율. 자, 100분의 2니까 B죠? 곱하기 C. 100분의 C.
100분의 C 이렇게 되고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2를 해줘야지. 그다음 33이죠. 33. 33이니까 얘는 100분의 C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C를 해주면 돼요. 아셨죠? 그럼 100분의 C가 하나 지워지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가 100들이 지워지니까 얘는 다시 쓰면 C분의 2B. 알겠지? 그런데 위에서 B가 크대요? C가 크대요? B가 크다고 돼 있지? 그지? B가 크니까 얘는 2보다 어떻다고 답해야 돼? 크다고 답해야지. 아셨죠? 2보다 크다. 디귿. 자, 디귿은 보면은 분자량이 3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3짜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1 플러스 2 또는 뭐야? 2 플러스 1이지? 맞죠? 1 플러스 2나 2 플러스 1이다. 그러면 2하고 1짜리의 비율을 곱해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량이 3짜리의 중성자 수는 몇 개가 되냐면 어차피 원자량이 1일 때는 뭐밖에 없니? 양성자밖에 없죠. 그죠? 원자량이 2일 때, 그러니까 질량수가 2일 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H2, 분자량이 3인 분자의 중성자 수는 어차피 1개예요. 이걸 고려를 해야 되겠지. 그제?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분자량이 HF, 20인 HF. 그럼 얘는 1 플러스 19밖에 없거든. 이렇게. 이거밖에 분자량이 20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분자량이 질량수가 1인 수소 원자가 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소 원자의 비율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중성자 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질량수가 1인에는 중성자가 없죠. 그지? 근데 얘는 있어. 플로리는. 자, 플로리는 중성자 수가 얼마예요? 10. 9번이잖아. 질량수가 19니까 HF 분자량이 20인 HF 분자의 중성자 수는 한 개당 10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하면 돼요. 보세요. 1몰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곱해. 자, 100분의 A 2짜리 100분의 B 곱해. 근데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지? 1, 2나 2, 1이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중에 중성자수 몇 개 있니? 한 개 있으니까 2를 곱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1몰에다가 곱하기 자, 얼마짜리냐면 1짜리. 그럼 100분의 얼마가 돼? 100분의 A가 되죠. 곱하기 10 이러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울 거 막 지워. A 지워지고 자,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리 얼마 나오니? 500분의 B가 계산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500분의 B. 다 맞아요. 자, 이걸 풀라 그런 이유가 뒤에 있는 거 응용 한번 해보라고. 자, 이거부터 볼게요. 얘 이제 두 번째 거. 제가 풀으라고 그랬죠? 자, 똑같은 문제야.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이 조금 달라. 자, 자연계에서 F는 얘로만 존재한대.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수소 원자 때문이야. 알겠지? 수소 원자. 그래서
분자량이 20짜리는 1에다가 19를 곱해준 거고, 더해준 거고, 2에다 19를 더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에다 19를 더해줘서 22가 된 거죠. 그럼 여기 존재 비율 A, B, C는 뭘 뜻해? 결국 질량수가 1짜리인 수소의 존재 비율. 그 다음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의 존재 비율이 B가 되고,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 비율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뭐 기억은 우리가 금방 풀어봤잖아. 예, 기억은 됐고. 맞죠? 니은. 1몰의 HF 중 가의 전체 양성자 수, 나의 전체 양성자 수.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양성자 수는 같아, 안 같아? 질량수가 뭐든 간에 양성자 수 똑같지. 몇 개로? 10개로 같아요. 알았어? 10개.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면 비율을 물어본 거야, 비율. 자, 가의 비율 얼마예요? 자, 그대로 써줄게. 1몰에다가 가 100분의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수 10개. 분자는 10개니까. 그럼 이제 양성자의 몰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나 100분의 B죠? 100분의 B. 그래 봐야 양성자수 10. 그러면 B분의 A가 계산이 돼. 자, A가 더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고 얘기하죠. 자, D가 자, 분자량이 4인 H2의 존재 비율하고요. 분자량이 4인 H2의 존재 비율. 3인 H2의 존재 비율. 그럼 이제 A, B, C가 각각 질량수가 1짜리, 2짜리, 3짜리의 비율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다 그러면 2예요. 분자량이 2인 경우, 분자량이 4인 경우. 분자량이 4인 경우하고 3인 경우 두 개 있네요. 4인 경우는 뭐가 되나? 1, 3부터 볼까? 또 3, 1도 될까? 하나 더 써야 되지 않아? 둘, 둘. 둘둘도 되잖아. 맞죠? 그죠? 둘둘.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가 총 3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3가지 경우를 이제 그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대로 존재 비율이니까 4짜리는 1, 3, 3, 1. 그럼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C. 여기다 뭐 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죠. 1, 3, 3, 1이니까. 더하기 둘둘이죠. 2 더하기 2. 그럼 얘는 100분의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둘둘짜리야. 둘둘. 둘둘 보자. 둘둘짜리가 100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분자의 3인 경우는 우리 앞에서 했었죠. 어떨 때 3이래? 1 더하기 2나 또는 2 더하기 1. 두 가지가 또 3이라 그랬지? 그러면 1과 2의 존재 비율을 곱해준 다음에 2를 곱하면 돼.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B가 있고 곱하기 2를 해주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얘를 간단히 해볼까? EAB 분의 EAC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 요 분모값이 다 지워지잖니? 지워지지 않아? 그치? 100이 다 지워지니까 얘가 이제 비율이 돼요. 얘랑 뭐랑 비교했냐면 EA분의 B랑 비교를 했다고. 그럼 EA하고 B를 비교할 때 이제 통분하면 되지, 통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 B를 곱해주란 말이야. B를 곱해주라. 그러면 2A분의 B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인데 이쪽은 2AC가 더 들어가 있죠?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이쪽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인 센스지 뭐. 이건 화학 아니야, 수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내용의 대부분들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럼 뭐 어떡하겠냐. 뭐 별 의미도 없는 문제를 자꾸 내긴 하지만 뭐 현실과 타협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도 다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알겠죠? 자, 요즘 유형이야. 요즘에. 물론 아닌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운이 좀 많이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일단 보자. 일단 기억은 맞죠? 존재 비율이 있으니까 19.9%는 비율을 따지면 얼마니? 0.199가 되고요. 80.1%는 비율을 따지면 0.801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W가 평균 원자량이니까 자, 평균 원자량은 비율을 곱해준 값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A하고 B에서 A, B 중에 뭐가 더 크다 그랬냐면 B가 분명히 크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더 많아야 돼? 중성자가 더 많아야 되겠지, B가.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양성자수입니다. 어차피 양성자수는 뭐와 같아? 양성자수는 원자들 개수와 같아요. 개수에다 이제 그러니까 동위원소하고 관계없이 원자가 많으면 양성자가 많은 거야. 알았지? 그럼 봐봐. 원자의 몰수는 동위원소를 예를 들면 1g당 질량수겠죠. 그러지 않나요? 1g당 질량수. 질량수가 원자량일 테니까 각각의 동위원소의 원자량은 질량수가 원자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량수는 위에 주어진 조건에서 B가 크대 A가 크대. B가 크대면서 자, B가 큰 값이면 얘가 작은 애가 원자들이 많겠네요. 맞죠? 그러면 A인 경우가 더 많아야 돼, 원자가. 그러니까 원자가 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성자 수도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커요. 이쪽은 작고요. 자, 따라서 얘는 1보다 크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두 개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복습하시면 돼요. 예, 연습을 좀 하시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 자, 아르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주기율표를 정확히 표현한 거야. 18이 원자 번호야. 그 다음엔 여기 있죠? 39.9, 39.1. 얘들이 뭐에 해당하냐면 평균 원자량. 자,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그지? 39.9니까 39.1이고. 동위원소의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36자리가 있고요. 40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 수가 각각 몇 개씩 있냐면
얘도 18개. 얘도 18개. 그럼 중성산소 몇 개야? 18개가 될 것이고 얘는 22개. 칼륨 19번이에요. 둘 다 19번. 질량수가 39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2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B, C, D를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그럼 이제 기억 맞나? B가 더 크다. 맞잖아. 기억 맞죠? 니은 D에서 C를 빼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죠. 얘도 맞죠. 다음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아르곤 40짜리 하고요. 칼륨 41이 있는데 아르곤 42, 칼륨 4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봐. 자, 비율을 내가 아르곤의 비율을 X라 그럴까? 40짜리가? 그럼 얘는 1-X가 비율이 돼요. 존재 비율. 자, 칼륨은 Y라 그럴게요. 41짜리를. 39짜리가 1-Y가 되겠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평균 원자를 구해보면 40X. 자, 이건 아르곤에 관한 얘기야. 40X 플러스 36짜리가 1-X.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 39.9다. 칼륨이 있어요. 칼륨은 41X 플러스 39짜리가 1-X다. 이렇게 하고요. 얘는 칼륨은 39.1이 됩니다. 이거는 정량적으로 구하라 그럴 때야. 구하라, 구해라. 얼마니?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알았지? X와 Y가 얼마니 구할 땐 이렇게 구해야 돼. 하지만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야, 봐봐. 얘가 아르곤이야. 아르곤은 39짜리도 있고 41짜리도 있어요. 맞죠? 40짜리죠. 39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36짜리죠. 잘못 썼네. 36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다는 뜻이죠. 자, 주어진 평균 원자량이 얼마라 그랬냐면 39.9라 그랬단 말이에요. 알았지? 어디에 가까워? 40. 40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 40의 비율이 5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평균 원장이 39.9니까 36에 가까운 게 아니라 40에 가깝기 때문에 40짜리가 더 크다고. 그럼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봐. 뺄셈 할 줄 알지? 뺄셈. 39.9에서 36을 빼봐. 얼마니? 응? 3.9예요. 자, 빼봐 얼마예요? 0.1. 그러면 얘 비율과 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39대 1. 알았니? 일 대 39라고 보면 돼요. 비율을. 알았지? 다음 칼륨도 해볼게. 칼륨. 칼륨은 39짜리 있고 그 다음에 41짜리가 있어요. 두 가지죠. 39짜리, 41짜리. 자, 그랬을 때 칼륨의 평균 원자량이 39.1입니다. 39.1 이렇게 되죠.
어디에 가까워? 평균 원자량이 39에 가깝죠? 그지? 그러면은 41짜리의 비율은 어떻다? 작다. 이때 작다는 뭘 기준으로? 50% 기준으로. 39.1이고 39하고 41지 않냐? 39대 1 아니에요? 1대 39. 0.1대 3, 3.9가 몇 대 몇이니? 아니 지금 얘는 얘의 비율이고 크로스로 들어가요. 알았어? 어? 어디에 가까워? 쉽게 얘기하자. 어디에 가까워? 40에 가까워? 36에 가까워? 40에 가깝잖아. 그럼 비율은 뭐가 더 커야 돼? 40이 커야지. 알았어? 반대로 들어간다. 반대로 비율은. 자, 그 다음. 여기 얼마예요? 0.1. 여기도 차이가 얼마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몇까지? 1.9. 1.9야? 예, 맞아. 1.9. 알았지?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해봐. 그럼 건웅이가 해봐. 자, 칼륨 39짜리하고 칼륨 41짜리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또 1대1. 그래. 이렇게 봐야지. 반대로 들어가야 비율이 반대로 들어가야 될 거야. 이거 수학에 나오지 않냐? 평균 찾을 때? 수학이 안 나오냐? 수학 시간에 이렇게 평균 안 찾냐? 그래 그래요. 이건 수학이잖아. 이게 과학이야 수학이지. 그치? 잘 보면은 산수하고 수학이 안 돼. 과학은 어려운 게 없어. 수학들은 말이야. 수학 선생님들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죠? 다음에 만나면 혼내줄게. 응? 선생님이 이제 방주에서 예전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수학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이 봉선동에도 웬만하게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선생님하고 지인들이거든. 후배들. 난 맨날 뒤지게 뭐라 그래. 야, 애들 좀 수학 좀 잘 가르쳐. 애들 이런 것도 모른다 막 그러면. 깔깔깔 웃어요. 그래야 학원이 됐지 이러고 있어. 얄미운 새끼들. 그리고 수학은 봐봐라. 야, 수학은 2시간 가면 수업 1시간 정도밖에 안 하지? 맞잖아. 2시간 가면 1시간 문제 풀잖아. 그치? 3시간이야. 3시간 다 수업 안 하잖아. 문제 풀고 풀어주고. 과학 선생님은 얼마나 성실하니? 1시간 반 내내 떠들잖아. 그거 맞지? 어. 이런 거 잘하라고 알았지? 음, 자, 잘하리라 믿을게요. 자, 그럼 어느 게 더 커요? 자, 40짜리가 커요? 41짜리가 커요? 40짜리. 맞네요, 디귿은. 알겠어? 이게 크다는 것은 50% 이상이냐 아니냐야? 그래서 아르곤 40의 비율이 41보다 크다. 50% 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예제 1번은 이렇습니다. 자, 자주 물어보는 애들이야. 알았어? 동위원소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니까 예제 1번하고 2번 앞에 있는 수동 기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충분히 여러 건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또 다른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문제에 따라서는. 동위원소 문제가 요즘에 실험 문항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낼 게 없는 거야, 이 새끼들이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자꾸 숫자가 장난하는 거지.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장난에 속아 넘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보호의 원자 모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내용은요. 원자 모형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러더포드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러더포드는 행성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죠? 행성 모형까지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자 핵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일단락 지어져요. 그러니까 러더포드 제자가 이제 체드윅이라 그랬는데 체드윅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 핵은. 그래서 끝.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모두가 전자에 관한 궁금함이 있었던 거야. 이 전자가 존재는 하는데 이게 전혀 볼 수가 없거든. 너무 작아서. 알겠지? 볼 수가 없어서 이 전자가 원자에 어떤 식으로 이 전자들이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라는 사람이 이제 원자 모형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보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빛의 성질에 관한 얘기를 봐야 돼요. 빛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물리 쪽에서 배우는데 뭐 물리 원 선택도 안 하고, 그다음엔 통합과학에서 물리는 뭐예요? 그 파동에 관한 얘기를 뭐 거의 안 하죠. 그래서 파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빛입니다. 빛은 전자기파라 그래가지고 얘는 파동을 의미하거든. 파동. 이 파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파도도 파동이고, 뭐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지진 파도 파동이고, 그 다음에 태양빛도 파동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파동은 자, 뭐라고 써놨냐면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걸 파동이라 합니다. 파도 생각하면 돼. 파도가 막 치잖아. 그지? 막 쳐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파도가 치다 보면 침식 현상 같은 거 생기지. 뭐 바위가 부서지거나 이런 현상, 풍화작용 이런 것도 생기는 거지. 그리고 뭐에 해당하냐면 이제 바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마루가 되고요. 피크가 마루죠. 마루, 골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길이. 이게 이제 한 파장이라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파장이라 그랬는데 한 파동이죠. 한 파동의 길이를 웨이브렌스 파장이라는 얘기합니다. 파장. 자, 남다. 파장. 파장은 한 파동의 길이다. 길이다. 뭐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길이니까. 주기다. 주기는 뭐냐면 자, 매질이 진동한다 그랬죠. 정확히 주기는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애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에요. 내려갔다 올라올 때까지 시간. 이게 한 주기야. 자, 그러면 한 파동의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주기라 그럽니다. 당연히 시간이니까 초의 단위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뮤를 이제 진동수라 그러거든. 진동수. 자, 진동수 뭐냐면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가리켜서 진동수라 그러고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헤르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주기가 0.1초야. 그럼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니? 10번. 10번 진동하겠지. 주기가 0.01초야. 그럼 몇 번 진동해? 100번.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진동수는 파동에서 진동수는 1초를 주기로 나눈 거니까 주기분의 1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진동수라고 그럽니다.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다음엔 뭐 여기 진폭도 있으니까 뭐 이거 별로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선 중요치 않아. 진폭. 또 여러분 이제 물리 배우면은 뭐 이런 거 다 배워요. 자, 하지만 뭐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이 정도만 배경 지시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엔 자, 속력을 한번 볼게요. 속력. 자, 파동의 속력이야. 쉽게 보면 파도가 막 되게 빠르게 올 때도 있고 느리게 올 때도 있잖아. 그지? 그게 속력인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씁니다. 파동의 속력. 그런데 위에 보니까 t분의 1이 얘였죠? 그럼 남다에다가 t분의 1이니까 얘는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해준 값이에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파장과 진동수 곱해준 값이에요. 근데 지금 배우는 게 뭐죠? 빛을 배운단 말이야. 그럼 빛의 속도를 우리가 C라 그래, C. 그러면 얘는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네. 자,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진동수도 있고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곱하면은 뭐에 해당하냐면 빛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광속이라고 그러죠. 광속. 자, 그런데 광속은 일정하다는 법칙이 있어. 그게 광속 일정의 법칙이야. 얘가 일정하대요. 얘가. 그럼 빛의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무조건 반비례 관계. 자, 파장이 짧은 빛이라는 얘기는 진동수가 큰 빛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파장이 짧다. 진동수가 크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빛들 중에 빨간색. 이 빨간색은 파장이 긴데 진동수는 작은 애예요. 파란색이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애. 알았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게 파동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뭐를 전달해 줘? 에너지를 전달해 줘. 그래서 빛 에너지가 있는데 빛 에너지는 이렇게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에요. 막스 프랑크. 그래서 막스 프랑크는 빛 에너지는 여기가 이게 플랑크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야, 그냥 상수.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는 상수인데, 근데 이제 그 플랑크 상수는 그냥 말 그대로 상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아무튼 이쪽 분야 내지는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을 가도 공부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상수입니다. 나중엔. 그래, 아무튼 진동수 비례한데, 그럼 이제 요 진동수를 이걸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죠. 그지?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진동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도 상수고 얘 똑같이 상수고 또 뭐가 상수예요? 얘도 상수잖아. 맞지? 지금 얘들이 전부 다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 빛 에너지는 뭐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당연히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빛 에너지는 어떨 때 크냐면 진동수가 크던가 파장이 짧던가. 같은 말이에요, 빛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나 파장이 짧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비례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빛이의 빛. 쫙 빛을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연속 스펙트럼. 그랬을 때 이 연속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을 줄이면 뭐가 돼? 그게 스펙이 되는 거야. 알았지? 스펙. 그래서 스펙이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못 해석을 하죠. 그지? 스펙이 좋다 그러면 뭘 뜻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이런 애가 리더십까지 있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뭐 많겠냐고. 그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스펙이라 그러는데 연속적인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가시광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빨간색 밖에가 적외선. 파란색 밖에, 보라색 밖에가 자외선. 하고요. 여기 적외선보다 적외선 옆에 있는 애 있죠? 그게 마이크로파예요. 그 다음에 라디오파. 라디오파. 자, 자외선 옆에가 X선.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을 보게 되면 파장은 일로 갈 때 파장이 길어요. 반면에 진동수는 작겠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라디오파로 갔을 때 이쪽에 에너지가 작은 애들입니다. 빛 에너지를 따지면 라디오파는 에너지가 작아요. 이쪽이. 자, 그 다음에는 일로 갈 때 파장이 짧아요. 일로 가면 진동수가 큽니다. 그러면 이런 빛일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큰 빛이죠. 감마선으로 갈 때.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이 빛들을 이제 보면은 일단 이쪽이 되게 무시무시한 빛들이지. 에너지가 큰 빛이라. 뭐 자외선 이게 오래 노출시키면은 안 되죠. 그죠? 피부암도 걸리고 뭐 피부암보다 더 마음 아픈 건 노화죠. 노화. 알았지? 피부암보다 노화가 더 마음이 아프죠. 노화 생기고. X선은 또 있잖아. 투과해가지고 뼈만 못 투과해. 다 투과돼야 된다. 감마선은 다 투과해. 그래서 어디까지 투과하냐면 세포의 이제 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그 DNA까지 건드리는 게 감마선. 감마선에 노출되면 기형 같은 거 생길 거죠. 그죠? 그래서 감마선으로 탄생한 히어로가 하나 있죠. 헐크. 헐크잖아, 헐크. 헐크가 감마선 때문에 생긴 거잖아. 여러분 헐크 되고 싶으면 감마선에 노출되면 되는데 단점이 좀 있어. 저 세상에서 만날 수가 있죠. 예. 이거 빼놓고는 괜찮아요. 감마선. 자, 나머지 저기에서 마이크로파. 자, 마이크로파가 다른 말로 뭐지? 마이크로파야. 알았지?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전자레인지. 이제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뭐야? 마이크로웨이브. 그지? 마이크로웨이브. 그럼 왜 우리나라는 전자레인지라 그럴까? 그거 너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일본말이더라고. 저기 동남아 가도 마이크로웨이브야.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애들 잔재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라디오파. 알죠? 라디오파.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빛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애들은 여기까지만 봐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 자, 어느 게 에너지가 큰 거야? 자외선이 크고 적외선이 작다. 알았지? 중간이 가시광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빛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알았죠? 배경 지식 알려드린 거고. 그렇다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뒤에 있는 건 생략합니다. 몰라도 돼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스펙트럼, 다시 말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런 스펙트럼인데 뭐 태양광선을 생각하면 돼. 거기서 라이트 소스라는 얘기는 태양광선 또는 뭐 이런 빛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 뭐 다 아는 것처럼 무지개 색깔이 나와요. 그죠? 이게 가시광선. 가시광선인데 그러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들이 쫙 나와.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다 수소를 집어넣죠. 수소. 수소를 집어넣어요. 자, 이런 방정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방정관에다 수소를 집어넣고 이렇게 에너지, 다시 말하면 전기 에너지죠. 하이 볼테이지니까. 전기 에너지 꽉 가하니까 빛이 나오더래. 빛이 나오더래. 빛이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눈에 보였으니까 알아지 얘들아. 되게 간단한 질문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냐? 지금 빛 나와 안 나와? 빛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치? 빛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 껌껌하겠지. 그래, 저 전등 끄면 껌껌하지 않아? 그럼 빛이 없는 거야. 빛이 있으니까 이제 훤한 거지.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빛이 나온 건 어떻게 눈으로 봤다는 얘기야. 그럼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여기 무슨 광선이 나왔을까? 가시광선. 그냥 가시광선이야. 자, 우리 몸에도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뭐 후광 같은 거 없냐? 없어요? 후광이 없군요. 예. 근데 우리는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빛은 적외선. 알았지? 그러니까 적외선인데 적외선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하지만 적외선 그 만안경이 나오면 적외선 그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보이지? 그래서 막 우리 군인들 그 보면 이렇게 앞에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치?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보인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가시광선이 나왔어. 똑같이 얘랑 똑같은 가시광선이야. 맞죠? 그럼 통과를 딱 시켜주면 얘처럼 나오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색다른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결론이죠. 첫 번째는 가시광선이 나왔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왔다?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여기 보면 가까이 파장이 656, 486, 43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누가? 당연히 물리학자들이 했겠지.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빛이 나왔지? 그리고 이제 원자핵이 있단 말이에요. 핵. 자, 핵이 있는데 핵 주변에 전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핵 주위에 있어야 돼. 그지? 그때 제일 안정해.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를 가했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원자 핵이 아니라 전자겠지 뭐. 전자가 에너지가 커진 거야. 그런데 에너지가 커진 전자는 당연히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작아집니다. 그러면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가,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받았던 전자가 다시 안정한 상태로 떨어지면서 이때 남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빛에너지로 전환해서 나온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 줬잖아. 자, 어디서 줬어? 여기 줬지? 에너지 줬지? 그러면 얘네들이 막 끊어지면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 에너지가 이렇게 커진 거야. 그러고 나선 커진 애는 가만히 있질 않아. 당연히 작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차이만큼의 빛에너지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야. 만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가지라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올까? 연속 스펙트럼. 근데 얘는 딱딱 끊어서 나온 거야. 끊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결정되어 있는 거지. 전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 하나, 이렇게 빛 하나 나오면 어떻게 돼? 한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는, 그리고 결론은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어떤 값인지 몰랐어요. 보호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지.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의 규칙적인 식을 갖다 만들어서 보냅니다. 알겠어요? 거기서부터 보호의 원자 모형이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에 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